예, 이제는 대통령 후보자들의 정견을 듣는 시간입니다. 연설 순서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의 주관하에 사전에 추첨된 순서입니다. 연설 시간은 후보자마다 12분씩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작과 함께 타종이 한 번 울립니다. 10분이 경과하면 예비 타종이 다시 한 번 울립니다. 그리고 12분이 경과하면 타종이 마지막으로 3번 울리면서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연설 종료 2분 전에 울리는 예비 타종을 들으시고 그때는 후보자께서 연설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의원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설에 지장을 주는 구호나 연호는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녁 있는 삶, 마음 편한 세상, 기호 3번 손학규 후보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엄청난 대통령을 만난 일대 자세혁명을 단행하겠다는 것을 경제적 분명을 극복해 재도약시키는 일입니다.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함께 간장을 열어 저녁 있는 삶을 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민주당이 이기는 유일한 선택 기호 3번 손학규. 민주통합당 당대표와 경기도지사를 역임하신 기호 3번 손학규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저녁 있는 삶, 마음 편한 세상 손학규,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국민 여러분, 제주도에서 부는 강한 바람을 타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밤낮 없이 일해도 행복하지 않는 국민들, 밤낮 없이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국민들 모두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의 태풍이라고 합니다. 큰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가길 바랍니다. 하지만 태풍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제주도민은 압니다. 태풍이 한 번 불어야 바닷물이 뒤집히고 바다가 뒤집혀야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이번 선거 이대로 가면 어렵습니다. 어설픈 대세론으로는 절대 박근혜 후보를 이길 수 없습니다. 태풍이 한 번 불어야 합니다. 판을 뒤집어야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현실을 박차고 판을 과감하게 흔들어야 민주당이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저 손학규 태풍을 불어주십시오. 새누리당 정권 5년, 우리 국민은 한숨과 눈물의 세월을 지내야 했습니다. 선진국의 문턱에서 민생은 파탄나서 빈곤층은 늘고 중산층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은 길거리를 배회하고 시리에 빠진 노인들은 죽음의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천조를 육박하는 가운데 하우스 부어의 한숨은 기뻐만 가고 젊은이들은 결혼할 생각도 아이 낳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백주 대낮에 거리에서 칼을 휘두르는
묻지마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세상에 분노한 탓이며 민생이 파탄났기 때문입니다. 바꿔야 합니다. 가로치워야 합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를 기필코 이룩해서 민생을 살리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 참담한 위기 상황을 가져온 이명박 정부, 도대체 누가 불러왔습니까? 이제 우리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반성할 것은 겸허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참여정부 민생 실패가 530만 표라는 역대 최고의 차이로 정권을 내준 것입니다. 치솟는 집값에 기하급수로 늘어난 비정규직, 그리고 극심한 양극화로 중산층과 서민들이 좌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후보가 경제 대통령 5글자로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하도 사는 게 어려우니까 부패가 무능보다 낫다고 썩은 줄 뻔히 알면서도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 국민이 겪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정권을 빼앗긴 데 책임있는 세력들은 제대로 반성도 성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권을 내준 것이 자기네 잘못이 아니라고 강변합니다. 참여정부는 총체적 성공이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대북 송금 특검도 잘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참여정부의 모든 게 실패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한 부분, 특히 민생 실패로 이명박 정부를 불러들인 그 책임을 통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무리 난세라고 해서 그때가 태평성대라고 우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반성과 성찰 없이 돌아온 참여정부로는 다시 정권을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민생 실패, 대선 실패, 그리고 지난 4월 총선 실패까지 민주세력 3패를 불러온 무능과 무반성의 3패 세력, 오직 패거리 정치와 패권주의만으로는 결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기 대통령은 다가오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능한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복지 정책과 경제 민주화를 과감히 추진할 철학을 갖고 이를 뒷받침할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경험 있는 지도자라야 합니다. 남북 화해 협력과 평화 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이를 위해 주변 강국 지도자들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국제적 안목과 식견을 갖춘 사람이라야 합니다. 난마와 같이 얽힌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풀어갈 정치력이 있는 통합의 리더십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민생에 대한 깊은 연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투철한 소신과 확고한 국정 철학을 가진 지도자여야 합니다. 민주, 민생, 통합의 시대 정신을 몸으로 실천하고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당을 위해 헌신한 사람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기 손학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손학규 말고 누가 민주주의를 위해, 사회정의를 위해, 당을 위해 몸을 던져 헌신하였습니까? 여기 손학규 말고 누가 이 난국을 헤쳐나가고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을 통합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손학규 말고 누가 박근혜를 이기고 정권 교체를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역구도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박정희 대 노무현의 대결 구도로는 안 됩니다. 나라는 갈라지고 국민은 상처만 받게 됩니다. 2002년 노무현을 찍고 2007년에는 이명박에게 넘어갔던 중산층, 중간층, 수도권의 표를 찾아올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서 손학규가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2002년이 아닙니다. 부산 경남에서 몇만 표 더 가져오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중간층, 중산층, 수도권의 표를 되찾아서 잃어버린 600만 표를 되찾아올 유일한 후보 손학규, 박근혜를 이길 유일한 후보 손학규. 이제 손학규가 여러분과의 선봉장이 되어서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실력 있는 대통령, 준비된 대통령입니다. 이미지가 도탄에 빠진 민생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 참신성이라는 분장 속에 갖춰진 무경험과 무능력, 무언신과 무철학으로는 닥쳐올 국가적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 손학규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던 시대에는 박정희 군사 독재에 맞서 목숨을 걸고 민주화 운동에 몸바쳤습니다. 세계화를 요구하던 시대에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국제적 감각과 안목을 넓혔습니다. 민생을 요구하던 시대에는 경기도지사로서 74만 개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당이 어려울 때에는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 독배를 들었고 수원 장안에서 성남 분당에서 당을 위해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이제 준비된 후보 손학규와 함께 정권 교체의 길로 나아갑시다. 복지와 성장을 함께 이루고 안정 속의 변화를 이루어낼 손학규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시다. 준비된 대통령 손학규와 함께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손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손바람은 미약하지만 제주에서 부는 36,000개의 손바람은 이미 태풍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내일 울산에서 불게 될 16,000개의 손바람, 멀리 강원도와 충청북도에서 몰아칠 4만 개의 손바람, 이번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200만 개, 300만 개 손들이 만들어낼 바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바닥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선사해 줄 초대형 태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선두에 제주도민 여러분이 계십니다. 자, 여러분 두 주먹 불끈 쥐고 손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손 잡아 주십시오. 손 들면 이깁니다. 민주당의 대표 선수로 저 손학규를 선택해 주십시오. 반드시 정권 교체로 보답하겠습니다. 승리의 길로 나아갑시다. 다 함께 나아가서 정권 교체 이룩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3번 손학규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연설자는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기호 4번 문재인 후보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사람을 맨 앞에 둔다. 이념보다, 권력보다, 돈보다, 학력보다, 아파트보다, 자동차보다, 승리보다, 명예보다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네,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제19대 국회의원이신 기호 4번 문재인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참여정부 퇴임 후 아내와 함께 이곳 제주에서 살려는 그런 꿈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비양도가 빤히 바라 보이고 낙조가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꿈은 노무현, 김대중 두 분 대통령의 서거와 함께 끝났습니다. 그 대신 이제 제가 두 분을 잇겠다고, 제가 정권교체 꼭 이루어서 민주정부 10년을 잇겠다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섰습니다. 두 분 대통령이 이끌었던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제주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4.3 특별법 만들었고 4.3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진상규명 시작했습니다. 참여정부는 4.3에 대한 국가의 책임 사상 처음으로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도민들께 직접 사과드리기 위해서 제주도를 두 번이나 방문했습니다. 4.3 희생자 위령제에도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때 4.3 관계자들과 유족들이 흘리던 그 뜨거운 감동과 회한의 눈물 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제주를 국제 자유도시로 지정했습니다. 참여정부는 제주를 특별자치도로 만들었습니다. 제주를 특별히 발전시키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제주를 분권자치의 시범 모델로 만들어서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이 모든 것을 후퇴시켰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4.3 위령제에도 끝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4.3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평화공원 조성, 그리고 피해자 지원, 이제 제가 대통령이 되어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재정자치권까지 갖는 완벽한 자치 모델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저는 제주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제주도민의 교통불편부터 들어드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도시지역 주민은 여객운임과 물류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민들은 그런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민에게 항공은 육지와 왕래하는데 꼭 필요한 교통수단입니다. 더 빨리 가고 더 편하게 가기 위해서 선택하는 고급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대중교통입니다. 제주도민들의 항공이용은 도시지역 주민들의
여객선 이용과 같습니다. 우선 저는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항공편을 더 늘리지 못하는 불편부터 해소하겠습니다. 신공항 건설이든 제주공항 확장이든 제주도민들 의견 수렴하고 제주도와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항공 운임도 낮추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출발하거나 제주도가 종점인 항공기는 항공 유류세와 공항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도의 농수산물을 육지로 반출하거나 육지의 생필품을 제주에 반입하는 물류비도 도서지역과 같은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제주를 스마트 그리드 사업의 거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제주를 2020년까지 세계 환경수도로 만들겠다는 제주도민의 목표, 제가 함께 이루겠습니다. 제주도민에게 길이 기억되는 제주를 발전시킨 제주와 함께한 그런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밀어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선택으로 정권교체가 시작됩니다. 36,000명의 경선 참여, 이미 정권교체 민주당 지지의 강한 바람이 이곳 제주에서 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민주당의 후보가 되고 꼭 정권교체 이루어서 그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면서 불비불명 고사를 말씀드렸습니다. 남쪽 나무가지에 앉아 3년 동안 날지도 울지도 않는 새, 그러나 그 새는 한 번 날면 하늘 끝까지 날고 한 번 울면 천지를 뒤흔듭니다. 저는 하늘 끝까지 날고 천지를 뒤흔들기 위해 출마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민주정부 3기 민주당의 세 번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참여정부 부족했습니다. 기대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저희가 부족해서 이명박 정부에게 정권 넘겨준 것 너무나 뼈아프고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뼈아프고 송구스럽기에 이제는 더 잘할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실패의 경험, 좌절의 경험이 오히려 소중합니다. 그 경험이 있기에 우리만이, 우리 민주통합당만이 민주정부 10년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새로운 정치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정치, 겸손한 정치 하겠습니다. 착한 정치 하겠습니다. 기득권의 정치, 부패한 정치, 돈이 권력까지 탐하는 정치, 권력이 돈까지 탐하는 정치, 권력을 사유물처럼 여기는 정치와 정면으로 맞서겠습니다. 기득권 정치와 재벌, 그리고 검찰의 유착, 그들의 특권 네트워크를 깨겠습니다. 특히 정치검찰 반드시 청산하겠습니다.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세우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재벌의 행포 막겠습니다. 골목상권 지키겠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을 살리겠습니다. 못 배웠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빽이 없다는 이유로, 힘이 없다는 이유로 약한 사람이 억울한 눈물 흘리는 사회, 공정한 사회가 아닙니다. 제가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과거의 정치 문화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재벌에게 신세지지 않았습니다. 비공식 정치 자금 받은 일 없습니다. 떳떳하게 살아왔습니다.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이라는 말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섰습니다. 여러분 함께 주시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된 후에도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 시민과 동행하는 정치하겠습니다. 독한 대통령, 불통의 지도자, 오만과 독선의 리더십으로는 새로운 정치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국민에게 겸손해야 합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생각이 다른 정치 세력도 존중해야 합니다. 통합과 상생의 정치 문화 만들겠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부터 달라지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돼 출범할 정부, 문재인 정부가 아닙니다. 시민과 공동정부입니다. 권력보다, 대통령보다 사람이 먼저고 국민이 먼저라는 마음으로 국민과 동행하고 시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오늘 시작하는 경선은 내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닙니다. 넷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열이 되고 백이 되게 해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민주당 정부를 탄생시킬 수 있는 강력한 통합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후보들이 힘을 모아서 넷이 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4번 문재인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지금 시간상의 착오로 차인벨이 1분 전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음향을 통제하는 곳과 이쪽 무대 위에 게시되어 있는 타이머 간에 오차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1분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차인벨이 울리면서 마이크가 꺼졌거든요. 그 점 명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음향팀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주의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4번 문재인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연설자는 내게 힘이 되는 나라 국민 아래 김두관, 기호 2번 김두관 후보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장하다 군수됐을 때 기분 좋았죠. 당신이 장관이 됨으로써 당신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고 동네 이장하다가 국민의 권리만은 공주박근혜를 국민 아래에서 국민을 섬기는 저 김두관이 확실하게 잡겠습니다. 내게 힘이 되는 나라 기호 2번 김두관. 경남도지사와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하신 기호 2번 김두관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내게 힘이 되는 나라 국민 아래 김두관, 뜨거운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 여러분 보시기에 정말 넉넉한 국민 아래 김두관입니다. 며칠 전 신문 보도에 의하면 우리 국민 98%가 신분 상승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들 정말 꿈과 희망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사라진 꿈과 희망을 저 김두관이 찾아드리겠습니다. 비올 때 쓰는 우산 같은 대통령, 힘들 때 기대고 싶은 산과 같은 대통령이 되고자 출마했습니다. 저는 재벌과 특권층의 나라로 전락한 대한민국을 중산층과 서민이 잘 사는 나라로 확실하게 개조하겠습니다. 강력한 개혁과 성장을 바탕으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8천만 한민족과 함께 당당하게 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저 김두관은 대한민국 서울공화국이 아닌 분권공화국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재정분권을 그야말로 확실하게 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민들의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고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진정으로 제주도민들을 위한 그런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확실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김두관 국민을 외면하는 작은 정부 대신 국민을 책임지는 큰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신자유주의에 사로잡힌 작은 정부는 재벌과 특권층에는 특혜를 주고 서민과 중산층을 내면하는 무책임한 정부입니다. 이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큰 정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MB정부 5년 동안 부자 감세는 90조 원이나 됩니다. 저 김두관은 큰 정부를 만들어 재벌과 기득권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민과 중산층에게 잃어버린 복지를 돌려주는 정부를 확실히 만들겠습니다. 저는 현재 110조 원인 복지 지출을 임기 중에 175조 원까지 확실하게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서민들이 안심하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 방송 3사 합동토론회에서 큰 정부를 주장하니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큰 정부를 하겠답니다. 5년 전 줄부세 공약으로 재벌 천국을 만들겠다고 한 분이 갑자기 180도 돌아서서 큰 정부를 하겠답니다. 이런 사람을 당원 동지 여러분, 제주도민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 김두관 이번 대선은 박근혜의 엉터리 큰 정부와 김두관의 국민에게 힘이 되는 진짜 큰 정부의 한판 대결이라고 확신합니다. 재벌과 특권층에 돌려 쌓여 있는 박근혜, 서민과 중산층의 복지를 책임지겠다는 김두관, 이 둘이 붙어야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다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현재 65만 군대를 30만으로 확 줄이겠습니다. 모병제는 계층이동을 위한 서민들의 사다리가 되겠습니다. 모병제는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 안보를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병역 비리도 없고 구타와 탈령도 없는 군대, 저 김두관이 반드시 만들겠다는 약속을 확실히 드립니다. 모병제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여는 첫 단추, 남북 공동 번영의 북방 경제시대를 여는 첫 단추, 60년 동안 고요한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바꿀 첫 단추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김두관은 표가 떨어져도 해야 할 일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저는 종국으로 몰리더라도 모병제를 반드시 실시해서 남북 경제시대를 확실하게 열어 제끼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 김두관 개파 정치에 갇힌 작은 민주당을 큰 민주당으로 확 바꾸겠습니다. 제1야당 민주당이 자칫하면 대통령 후보도 내지 못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민주당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누가 당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배나와 혁신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민들의 민생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민주당원 여러분, 이제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낡은 정치로는 국민을 돌아오게 할 수 없습니다. 김두관을 선택해 주십시오. 김두관을 뽑아 주십시오. 김두관이 민주당 백신의 기수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저는 최근 한나라당의 공천비리와 우리 당 후보의 공천비리, 정치인 변호 사건을 보면서 기댈 끈과 옳기 있는 사람은 계획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뚝심 있는 개혁가 김두관이야말로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통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민 대통령 김두관은 서민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재래시장에서 40년째 생선 자판을 하는 누님을 어떻게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독일에서 12년 동안 강부 생활을 한 큰 형님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저 김두관이 당한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유신공주 박근혜와 맞서 승리할 수 있는 진짜 서민 후보가 누구인지, 기득권과 타협하지 않고 개혁을 밀어붙일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가난이 대물림되는 나라, 부의 크기에 따라 학벌이 대물림되는 나라가 아니라 누구나 꿈꾸고 누구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여러분들과 함께 김두관이 만들고 싶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권을 바꿔야 합니다.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는 12월 19일 대선에서 우리 당이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박근혜를 끌 필성 후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 대선 후보는 3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 번째, 전국적인 지지를 받는 후보여야 합니다. 특정 지역, 특정 계파의 후보가 아니라 호남과 영남,
친노와 비노, 진보와 중도까지 모두 아울릴 수 있는 후보를 뽑아야 합니다. 둘째, 기득권과 특권층으로부터 자유로운 후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서민 중산층을 위한 계획을 강도 높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부터 성장한 저 김두관이 모든 기득권으로부터 자유로운 후보라고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셋째, 민주개혁 새로운 정통성을 갖춘 후보여야 합니다. 야당의 불모진 영남에서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저 김두관이야말로 민주당의 가장 확실한 후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변이 없으면 감동도 없습니다. 대역전극을 통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공주 박근혜를 국민 아래 저 김두관 확실하게 잡겠습니다. (12월 19일) 민주개혁 세력들이 대동단결해서 반드시 정권 교체의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내게 힘이 되는 나라 대한민국을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김두관이 반드시 만들어내고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2번 김두관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연설 순서입니다. 내일이 기다려진다. 37.2도 정세균, 기호 1번 정세균 후보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정세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때, 민주당이 뼈아픈 연패에 빠졌을 때 온몸을 던졌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정세균. 국가 운영 능력 1인자, 42연패 민주당을 구한 승부사, 박근혜를 이긴 사람, 박근혜를 이길 사람.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호 1번 정세균. 네, 산업자원부 장관과 민주당 당대표를 역임하신 기호 1번 정세균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진다. 37.2도 정세균,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페난하우과 세 분 연설 잘 들으셨죠? 세 분에게 격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번째 연설자는 제주도민입니다. 제236호 명예제주도민 기호 1번 정세균입니다. 다음 정권은 첫째, 신공항을 제주에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제주대학을 제대로 육성해야 됩니다. 세 번째, 4.3을 국가 추념일로 지정해야 됩니다. 네 번째, 평화재단을 제대로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진짜 특별자치도 그리고 평화의 섬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저 정세균이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의 승리의 역사는 이변의 역사였습니다. 이변이 있을 때 승리했고 이변이 없을 때 패배했습니다. 97년 김대중 대통령,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어낸 것은 대세론도 아니었고 조직도 아니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기적의 역사, 예상을 깬 이변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민주당 후보를 선출하는 20일의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동지 여러분, 오늘 무엇을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호울뿐인 대세입니까?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동지들의 현명한 판단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민주당을 지켜온 자랑스러운 대의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변과 돌풍의 땅 제주도에서 2012년 승리의 역사를 시작해 주십시오. 민주당의 경선이 역전, 재역전의 명승부가 되고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박빙의 경쟁을 만들어 주십시오. 국민들이 손에 땀을 쥐인 채 개표 결과를 기다리는 흥미진진한 경선이 된다면 후보들의 장단점이 비교되고 정책과 비전이 알려지고 후보들의 경쟁력이 함께 상승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새누리당에게 빼앗긴 정권을 되찾을 것이고 이명박 정권이 파탄낸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고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주도 대의원 동지 여러분들께 정권 교체를 향한 대장정의 시장, 이변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이곳 제주에서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요즘 만나는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책은 정세균이 제일 좋다, 컨텐츠도 최고다, 가장 민주당다운 후보다, 대통령 시키면 역할도 제일 잘할 것 같다. 이곳 한라체육관에 함께 하신 당원 동지들께 묻습니다. 가장 민주당 후보답고 실력도 제일 좋고 대통령도 가장 잘할 수 있는 조건 말고 또 민주당 후보에게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지율이 10%도 안 될 때 당대표를 맡아 당을 살렸고 지방선거 압승으로 정권교체의 꿈이 다시 불을 지폈고 20년 민주당원으로 당이 요구할 때마다 헌신해온 정세균보다 더 민주당다운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민주당다운 후보라야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는 국민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정책과 컨텐츠가 있고 대통령 역할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양극화와 경제 위기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책임감과 통찰력, 갈등 조정 능력,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정치를 잘 알고 경제도 잘 알고 국정 전반을 두루 잘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정통성, 실력과 국정 운영 경험 세 박자를 두루 갖춘 저 정세균이야말로 박근혜 후보를 압도할 수 있는 민주당의 필승 카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정세균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자세히 들여다봐 주십시오. 지금 당장 여론조사가 좀 앞선다고 그대로 따라간다면 민주당은 패배할 뿐입니다. 여론조사대로 한다면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도 낼 수가 없고 박근혜는 더더욱 이길 수 없습니다. 제주 당원 동지 여러분, 대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 주십시오. 2012년
뒤집기 한판을 이곳 제주도에서 시작해 주십시오. 제주도에서 시작해서 민주당 경선 뒤집기 한판, 박근혜 뒤집기 한판으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감동 승리, 정세균의 통쾌한 대역전 드라마를 이곳 제주에서 만들어 주실 것을 대의원 동지 여러분께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첩첩산중 전라북도 진안 산골에서 자랐습니다. 가난 때문에 정식 중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검정고시로 자격증을 따야 했습니다. 혼자 힘으로 힘겹게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면서 3군데 고등학교를 다녔고 대학을 마칠 때까지 가난과 싸워야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도 가난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만들겠다고 정치를 시작했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정치를 시작한 저에게 1997년 IMF 환란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실물경제 전문가라고 젊은 피라고 수혈된 제가 은행이 무너지고 기업이 문은 닫고 가정이 파괴되고 가장이 목숨을 끊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다. 국민이 힘들어하는 문제를 외면하지 말자. 내 이름 석자를 내세우는 정치를 하지 말자. 17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최우선 기준은 언제나 국민과 국가였고 선당 후사였습니다. 단 한 번도 이 원칙을 어긴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에 직면해 있고 국민은 고통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위기를 막아내겠습니다. 국민의 고통을 막아낼 수 있는 일이라면 그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하고 위기를 막아내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 정세균은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단호하게 배격하겠습니다. 저 개인은 물론 지연, 학연, 친인척, 측근, 제 주변의 어떤 것도 국민을 위한 정세균의 원칙과 신념을 꺾지 못할 것입니다. 무능한 민주정권, 부패한 대통령이란 말은 결코 나오지 않는 깨끗하고 유능한 민주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저 정세균은 경제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정세균의 성장, 제3기 민주정부에서의 성장은 과거와 다른 성장입니다. 국가는 계속 발전하지만 국민은 계속 가난한 성장. 국가는 발전하지만 성장의 결과를 분배하지 않는 성장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대기업, 도시, 부유층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중소기업, 자영업자, 비정규직, 서민, 농어민의 삶의 질도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저 정세균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성적 줄 세우기로 밤늦게까지 학원으로 내몰리지 않는 나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대기업 횡포로 신음하지 않는 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는 나라, 그래서 자유경쟁과 공정한 분배로 시장에 활력이 넘치는 나라, 땀 흘린 사람이 대접받고 내일을 기다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저 정세균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우리 국민이 존중받고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도록 제가 가진 모든 능력과 열정을 바칠 것을 이 자리에서 제주도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정세균은 일을 맡으면 반드시 성과를 내는 사람입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누구보다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주에서부터 정세균의 능력과 저력을 올바로 평가해 주십시오. 승리하는 후보가 되겠습니다. 정체성과 정통성에 맞는 저 정세균을 민주당의 후보로 만들어 주십시오. 중산층과 서민의 대통령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정세균을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1번 정세균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잠깐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연설 과정에서 기술적인 오류로 쓰지 못한 47초에 대해서 중앙당 선관위에서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문재인 후보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흔쾌히 양해해 주신 문재인 후보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 문재인 후보님 감사합니다.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 잘 들으셨습니까? 잘 들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자랑스러운 우리 후보자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려는 확신 얻었습니까?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럼 다시 한번 소중한 우리 당의 후보들에게 뜨거운 성원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